What's up everybody? 와니남 와인에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. 오늘 편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,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만드는 곳, 바로 아마로네를 만드는 발폴리첼라 편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지역들에 대한 편을 찍는데 좀 꽂혀갖고 저번에 피에몬테 지역이랑 토스카나 지역들에 대한 와인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.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발폴리첼라 지역이 속해 있는 이 베네토라는 지역이 사실상은 그 세 개 지역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특이해하는 지역이에요.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에서 고급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 크게 세 개의 주가 있어요. 바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피에몬테, 그 다음에 슈퍼 터스칸, 키안티, 그리고 브루넬로 이런 와인들을 만드는 토스카나,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룰 이탈리아의 북동부에 있는 베네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그 세 개 지역 중에서 이 베네토 지역이 특별한 게, 베네토는 이탈리아의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이탈리아의 서부 쪽이 바롤로, 바르바레스코,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,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, 그리고 슈퍼 터스컨, 이러한 엄청난 와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더 유명한 거는, 더 알려진 거는 이탈리아 서부 쪽의 와인들일 것 같아요. 그게 이탈리아에서 이 지중해 쪽을 끼고 있는 쪽이죠.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 더 좋아하는 거는 바로 동쪽입니다. 이 동쪽은 이탈리아에서 이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이 북쪽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마로네, 그 다음에 중부 쪽에서는 몬테풀치아노라는 되게 맛있는 품종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로지오라는 와인의 주 품종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탈리아의 남동쪽에는 폴리아라는 지역에서 네그로 아마로, 프리미티보, 네로 디 트로야, 이러한 또 엄청 파워풀하면서 진한 와인들이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 세상에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동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. 하지만 이 모든 동부 쪽을 통틀어 갖고 이탈리아의 동부를 가장 대표하는 최고급 와인은 뭐니 해도 아마로네죠. 그리고 그 아마로네가 나오는 이 동네가 발폴리첼라고, 그 발폴리첼라가 포함되어 있는 주가 바로 베네토인 겁니다. 이탈리아는 20개의 큰 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피에몬테, 토스카나 이런 게 다 그 20개 주 중에 하나인데, 그 중에서 이 북동쪽에 있는 게 바로 베네토라는 주인 거예요. 이 베네토라는 주가 사실 이탈리아 역사 중에서 중세시대 때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예요. 왜냐면은 그 베네토라는 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베니스이기 때문이에요. 베니스가 이러한 상인들 때문에 이 상업과 교역이 많이 발달하면서 중세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, 한때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를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베니스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별도로 존재하던 건 아니에요.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조그만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. 이러한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베니스였고, 이 베니스 공화국 수도의 역할격을 했던 게 그 베네토의 지역인 거예요. 근데 이 베네토라는 지역이 이탈리아 전체에서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. 이 베네토랑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프리울리, 베네치아, 줄리아랑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, 이 세 개의 주가 합해갖고 트리베네티라고 부르는데, 이 지역들이 바로 이 알프스의 바로 남단에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. 이런 식으로 알프스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경사가 되게 높고 온도가 다른 이탈리아의 남부에 되게 더운 곳들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낮아요. 그리고 경사진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와인을 기르기에 굉장히 적합한 여건들이 존재하는, 이탈리아의 나머지 지역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. 문화적으로도 이 트리베네티 지역이 19세기에 한때는 그 바로 위에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일부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러한 독일, 오스트리아의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여건 덕분에 이 베네토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와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이 베네토라는 주가 이탈리아에서 토스카나나 피에몬테만큼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사실상은
정말 품질이 좋은 DOC나 DOCG 와인들만을 놓고 볼 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이러한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에요. 3위가 피에몬테 지역이고 2위가 이 키안티가 포함되어 있는 토스카나 지역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DOC랑 DOCG 와인들을 이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1위. 베네토 지역이에요. 저는 이 베네토 지역 생각만 하면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. 왜냐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물론 오늘 이러한 베네토에서 나오는 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만 정말 베네토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일단 처음으로는 거기에 베니스가 있는 곳이죠. 정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가 베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꼭 찍어야 되는 곳이 이 베니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베니스에 제가 여행 갔을 때 갔던 식당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식당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과 그 다음에 같이 마셨던 와인이 제가 정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성당 있잖아요. 그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노테카 산마르코라는 식당이 있어요.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었던 와인 도미니 베네티라는 아마로네를 먹었는데 와 진짜 그때 그 아마로네랑 그 다음에 그 식사가 정말 그냥 영화 한 장면 같이 제 머릿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니스를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거기를 들리시길 바랍니다. 그 식당의 주소는 제가 여기 상세 정보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베네토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이 바로 가르다 호수라는 곳이에요. 이 가르다 호수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. 진짜 어마어마해요. 거기에 서갖고 보면은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 호수를 각각 곳곳마다 다양한 서로 다른 동네들에서 보면은 그 동네들마다 보는 그 관점이 달라요. 그래서 진짜 조금만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가르다 호수를 구경하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. 저희 부모님이 밀라노에 사실 때 저희가 놀러 가면은 저희를 데리고 꼬모 호수랑 마조레 호수를 갔었는데 정말로 이탈리아의 호수들은 정말 인생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림 한 편입니다. 그림 한 편. 꼭 가셔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베네토 지역에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베로나라는 도시예요. 이 베로나라는 도시가 베니스 못지않게 낭만의 도시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배경에 되는 도시가 바로 베로나이기 때문이에요. 제가 베로나에 놀러 갔던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에 깊게 남는 경험은 거기에 아레나라는 이 원형 극장이 있어요. 진짜 2000년이 된 원형 극장이에요. 근데 그 원형 극장에 여름이 되면은 이 페스티벌이라 그래갖고 막 공연들을 밤이 되면 하거든요. 그때 제 가족이 거기에서 봤던 경험이 진짜 들어가면 3만석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원형 극장인데 거기에서 정말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그 오페라를 보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. 이거는 진짜 그 가사를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그 풍경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추천드리는 경험이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 중에서 재준님이 신혼여행으로 저랑 와목남이 추천을 드려갖고 실제로 그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그 공연을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. 이렇게 아름다운 거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은 이탈리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으실 때 이 베네토 지역은 꼭 여행을 하시길 추천드려요. 자,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베네토 지역에서 다룰 지역은 바로 이 베로나라는 도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발폴리첼라라는 곳입니다. 사실 이 베네토 주에서 만드는 유명한 와인이 이 레드 와인들 뿐만이 아니라 뭐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수아베라는 화이트 와인이 있어요. 가네가라는 품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볼 수 있죠. 프로세코를 만드는 곳이 또 이 베네토예요. 이 글레라라는 품종을 쓰는데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화이트 와인 수아베도 아니고 스파클링 와인 프로세코도 아닌 바로 진하고 아름다운 레드 와인 아마로네를 만드는 이 발폴리첼라의 레드 와인들입니다.
이 발폴리첼라라는 이름이 발리 계곡이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폴리첼라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셀러들이 있다. 그래서 여러 와인 셀러가 있는 계곡.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사실 발리스폴리첼레라는 라틴어예요. 폴리첼레가 이 여러 개의 셀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충적토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충적토가 많이 풍부하게 쌓여있는 계곡이라는 뜻이 이 원래 발폴리첼라의 어원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지역에는 이런 충적토의 미네랄이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점토, 이 클레이 같은 그러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독특한 테루아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. 이 베네토 지역에서 만드는 레드와인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보시지 않았을 진짜 이 지역에서만 거의 사용하는 토착 품종들로 만들어져요.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개가 있는데 그게 코르비나, 론디넬라 그리고 몰리나라 이 3개 품종이 전통적으로 이 레드와인을 구성하는 품종이었어요. 근데 거의 이 3개 품종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온 와인을 뭐 코르비나 와인 이렇게 품종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지역 이름으로 발폴리첼라 와인 이런 식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은 사실은 거의 많이들 들어보실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. 근데 이 3개 품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품종은 코르비나라는 품종이에요. 이 코르비나라는 품종이 약간 되게 껍질이 얇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진한 와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라이트하지만 이 체리 향이 너무 아름답게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태닌들이 잘 살아있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되게 이 과실미가 풍부한 그러한 포도 품종인데 그 품종이 이 지역의 진정한 스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최근까지 이 코르비나 품종의 약간 클론이라고 생각됐던 코르비노네라는 또 품종이 있는데 그게 이전에는 그냥 코르비나의 하나의 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품종으로 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DNA 검사를 했더니 코르비노네가 코르비나랑 아예 별도의 품종이라는 게 밝혀졌어요.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코르비나랑 함께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코르비노네예요. 코르비노네의 뜻 자체가 큰 코르비나라는 뜻이거든요. 그만큼 코르비노네는 조금 더 이 포도가 크고 파워풀한 그러한 포도 품종이에요. 그래서 이게 코르비나랑 섞이면 조금 더 와인의 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코르비나, 론디넬라, 몰리나라 이 3개의 와인이 약간 메인이었다면은 가면 갈수록 이 몰리나라 와인은 그냥 조금 덜 쓰이는 추세고 요즘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각광받는 포도 품종 2개가 이 코르비나랑 코르비노네예요.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레드와인은 모두 다 이 품종의 블렌드를 갖고 만들어져요.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이 등급 체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장 아래에는 발폴리첼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발폴리첼라 수페리오레가 있고 그 위에는 리파소가 있고 맨 위에 아마로네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 등급 체계가 있는데 어느 등급이든지 간 무관하게 그냥 이 지역에서 만드는 레드와인은 모두 다 아까 설명드린 품종들의 블렌딩으로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등급에 있든지 간에 이 품종들의 사용하는 비율에 대한 룰은 마찬가지로 동일해요. 일단 메인이 되는 코르비나가 45%가 최소 들어가야 되고 최대는 95%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이 코르비나가 메인이 되긴 하지만 100% 코르비나만을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. 피리 블렌딩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코르비노네가 별도의 품종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는 이 코르비나가 45%에서 95%까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50%까지는 이 코르비나를 코르비노네로 대체할 수 있어요. 어쨌든 그 두 품종의 합이 최대 95%를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. 그 다음으로는 이 론디넬라 품종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 품종이 최소 5%가 들어가고 최대는 30%까지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의 품종들은 최대 25%까지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블렌딩 비율을 따라야만 이 지역에서 이 발폴리첼라 DOC 또는 아마로네의 DOCG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발폴리첼라 지역의 이 다양한 레드와인의 등급들을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.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.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.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